1976년 늦가을, 나가노현 북부의 산악 지역에는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뻗어 있었다. 이 도로는 울창한 삼나무 숲과 가파른 경사지 사이를 지나 작은 터널을 통해 마을로 이어졌으며 학생들에게는 유일한 통학로였지만 드문 가로등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위험했다. 이 지역에 사는 10살 소년 오노 타카유키는 매일 학교에서 집까지 약 2km를 걸어 다녔다. 비 오는 날 도로가 미끄러워 가족은 특히 저녁 시간에 그를 걱정했다. 1976년 11월 23일, 점심 이후 산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학교는 아이들을 일찍 보냈으며 교사 기록에 따르면 타카유키는 오후 3시 방향 학교 정문을 나섰다. 그날 타카유키는 짙은 파란색 교복, 같은 색 모자와 비옷, 검은 책가방, 접이식 우산을 착용했다. 이는 어머니의 설명과 일치했으며 수사 자료에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은 학교에서 800m 떨어진 가게 주인에게서 나왔다. 오후 4시경 그는 교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 비를 맞으며 터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저녁 6시까지 타카유키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친구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급히 퇴근했고 7시 이후 가족과 이웃은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다. 비는 밤까지 그치지 않았고 도로는 웅덩이로 덮였으며 배수로가 넘쳤다. 수색은 집과 학교 사이, 특히 가게에서 터널까지 집중되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부르며 범위를 넓혔다. 저녁 8시경 터널에서 50m 떨어진 길가에서 검은 우산에 부서진 손잡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는 이것이 타카유키의 우산이라 확인했고 이는 실종 장소를 가리키는 첫 단서가 되었다. 우산 손잡이가 발견된 지점에서 터널까지 도로에는 비에 흐려진 작은 발자국이 보였지만 터널 입구 앞에서 끊겼다. 낙하나 미끄러짐 흔적은 없었고 타카유키의 흔적은 여기서 사라졌다. 밤 10시까지 수색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나 외부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며 아침에 대규모 수색을 계획했다. 다음 날 경찰과 주민들은 공동 수색을 시작해 터널 주변의 숲길, 경사지, 가을을 꼼꼼히 살폈다. 새로운 발견은 없었고 주민들은 비가 흔적을 지웠다고 추측했다. 아침에 수사견을 투입했지만 폭우로 냄새가 사라져 수십 미터 만에 흔적이 끊겼다. 개들의 행동은 불안정했고 팀은 저녁까지 지형을 살폈다. 터널은 균열, 수리 흔적, 누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은신처나 낙하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타카유키가 혼자 터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했고 입구 앞 구간이 실종의 핵심 지점으로 여겨졌다. 사흘째 경찰과 소방대는 가을과 강을 조사하며 낙하나 익사 가능성을 점검했다. 나뭇가지와 바위 사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지형을 아는 주민들은 낙하 가능성을 낮게 봤다. 나흘째 헬리콥터가 숲의 개방구역, 벌목지, 버려진 들판을 비행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다. 날씨가 비행을 제한했고 수색 범위는 미완성으로 남았다. 일주일 뒤 수색은 방형 5km로 확대되어 오래된 오두막과 버려진 창고를 조사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찰은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제보를 확인했지만 정보는 단편적이고 날짜가 불분명해 사건과의 연관성이 약했다. 새로운 단서 없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1976년 11월 말, 날씨가 추워지고 산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수색이 어려워졌다. 경찰은 활동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연말까지 사건은 답 없이 남았다. 몇 달간 가족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이어갔다. 봄, 눈이 녹은 뒤 가을과 오솔길을 조사하고 신문에 광고를 실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지역 사회에 관심이 줄며 가족은 고립되었다. 1977년부터
1990년대까지 경찰은 주기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새로운 증언이나 단서는 없었다. 사건은 미해결로 기록되었고 오래된 도로는 풀로 뒤덮였다. 1980년대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기며 오래된 도로의 사용이 줄었고 터널은 거의 버려졌다. 경찰은 가끔 실종 장소를 점검하며 사진과 보고서를 남겼고 가족은 매년 그곳을 찾았다. 1985년 새로운 수색 기법으로 경찰은 도로 옆 경사지에서 발굴을 진행했지만 산사태와 바위 흔적만 발견되었다. 물건은 없었고 보고서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했다. 1980년대 말 지역신문은 사건을 몇 차례 보도했고 독자들이 정보를 보냈지만 소문과 추측일 뿐이었다. 경찰은 확인했지만 사실 없이 자료는 보관되었다. 1990년대 지역 인구가 줄고 학생이 적어지며 오래된 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실종 장소는 풀로 덮였고 경찰의 점검은 최소화되었다. 1995년 가족의 오래된 공고는 낡아 게시판에서 제거되었고 지역 뉴스에서 사건 언급이 사라졌다. 대중의 관심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1998년 미해결 사건 재검토 프로젝트로 경찰은 자료를 검토했지만 기록과 사진이 손상되었고 유일한 단서는 우산 손잡이였다. 수사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2000년대 도로 정비와 산사태 방지 조치로 오래된 도로 주변은 변했지만 작업자들은 발견을 보고하지 않았다. 시간은 사건의 흔적을 점점 더 지웠다. 2005년 보관기한 만료로 1970년대 자료 일부, 특히 도로 관련 기록이 파기되었다. 이는 나중에 수사에 심각한 장애로 인정되었다. 2010년대 말 도로와 터널은 낡아 사용이 줄었다. 일부 구간에는 제한 표지판이 세워졌고 실종 장소는 숲에 버려진 구석이 되었다. 하지만 2010년 봄 현해 도로 재건 계획으로 오래된 도로와 터널의 정비가 시작되며 30년 넘게 잊힌 단서가 뜻밖에도 되살아났다. 2010년 5월 오래된 도로의 포장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계가 상층 콘크리트를 제거하던 중 기록과 맞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층을 발견해 작업을 중단했다. 도로 구간에서 표준 두께를 초과하는 추가 콘크리트 층과 내부 빈 공간이 발견되었다. 이는 건설에서 드물었으며 1970년대 말에 쏟아진 것으로 보였고 경찰에 통보되었다. 빈 공간에서 썩은 청화,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다. 신중한 발굴로 어린이 가죽 신발과 학교 신분증 케이스에 플라스틱 조각이 드러났다. 작업은 중단되고 경찰이 구역을 봉쇄했다. 케이스 조각에는 몇 글자와 연도 숫자만 알아볼 수 있었다. 경찰은 이를 실종 사건과 연결해 단서를 분석해 보냈다. 신발은 10살 소년의 크기와 맞았고 바느질은 당시 신발과 일치했다. 타카유키의 어머니는 그의 신발과 유사하다고 확인했고 경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케이스는 압력과 습기로 변형되었지만 처리 후 오노라는 글자와 1970년대 중반을 가리키는 숫자가 드러났다. 사건과의 연관성은 거의 명확해졌다. 수사팀은 오래된 지도를 비교해 추가층이 1976년 말 또는 1977년 초 실종 직후에 쏟아졌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의를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시작했다. 콘크리트 성분 분석은 1970년대 말 지역에서 사용된 재료와 일치했지만 공식 작업 기록은 없었다. 이는 비공식 작업에 대한 의심을 키웠다. 도로 작업 계약자를 찾는 일은 어려웠다. 기록과 신문을 통해 소규모 작업반의 흔적을 찾았지만 대부분의 작업자는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2명의 전 작업자를 인터뷰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수리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발주자나 세부 사항은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유나 세부 사항은 몰랐다. 그는 지시가 구두였다고 했지만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작업자는 실종 직후 도로에서 야간 작업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발주자를 몰랐다. 그는 긴급 수리를 언급했지만 층 두께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1970년대 도로 작업의 행정 기록을 조사했지만 많은 문서가 보관 기한으로 파기되었다. 기록의 공백은 공식 데이터와 도로 구조의 불일치를 강조했다. 전직 관리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은퇴했고 연락이 끊겼다. 대화가 가능했던 이들은 소규모 수리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비공식 작업이 흔했다고 암시했다. 경찰은 콘크리트 아래 빈 공간의 어린이 물건이 은폐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신발과 케이스 외에 단서가 없어 수사는 핵심 증거 없이 남았다. 신발 분석은 도로 위나 근처에 버려진 뒤 부어진 것으로 보였다. 마모를 고려해 경찰은 고의나 심각한 부주의를 가정하며 신중히 작업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을 대규모로 인터뷰하며 30년 뒤에도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작업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졌고 새로운 증언은 없었다. 일부는 실종 직후 밤에 기계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날짜와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다. 1970년대 소규모 민간 작업은 흔했고 경찰은 이 증언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2010년 여름 경찰은 3차원 집안 분석 장비를 사용했지만 새로운 물건은 없었다. 빈 공간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이때 지역 신문과 방송국은 사건을 적극 보도하기 시작했다. 실종된 아이와 콘크리트 아래 발견의 연관성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주민들의 기억과 새로운 증언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언론의 보도는 일부 시청자와 전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촉진했다. 그중 한 명은 실종 당일 오래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였지만 그의 기억은 단편적이었고 경찰은 핵심 세부 사항을 찾지 못했다. 한 운전자는 실종 당일 저녁 도로변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지만 어둠과 폭우로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차를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그의 증언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신발의 추가 분석은 미착 마모가 1976년 도로 표면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발견과 사건의 연관성을 강화했지만 다른 단서 없이 핵심 질문은 답이 없었다. 콘크리트 층의 화학 분석은 1970년대 지역에서 사용된 첨가제를 확인했지만 계약자를 특정할 데이터는 부족했다. 행정 기록의 부재는 심각한 장애였다. 경찰은 전 작업자들의 증언을 재검토하며 야간 작업과 미확인 발주자 언급에 주목했다. 실종 직후 비공식 작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가설로 남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유사 사례와 비교하며 1970년대 산악 지역에서 소규모 미등록 작업이 흔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증언의 신뢰를 낮췄지만 주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2010년 가을, 추가 수사는 추가 콘크리트 층이 국지적으로 부어졌음을 보여주며 긴급 수리나 고의적 행위를 암시했다. 이는 사건과의 연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홍수방지 작업과 도로 수리 기록을 조사했지만 추가층을 설명하는 것은 없었다. 작업반 교체와 부실한 문서화는 이 작업을 흔적 없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타카유키의 그부들에게 연락해 실종 전 그의 행동에 이상이 없었는지 물었다. 모두 그가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확인했고 집을 떠날 이유는 없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고, 자진 이탈, 범죄라는 세 가지 버전을 계속 검토했다. 하지만 30년 뒤 시신, 핵심 단서, 기록의 부재로 결론은 어려웠다. 2011년 사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부 주민들이 오래된 의심을 공유했다. 한 명은 실종 다음 날 도로를 청소하는 작업자를 봤다고 했지만 기록이 없어 연관성은 불분명했다. 경찰은 1970년대 소규모 작업반의 데이터를 찾으며 시청 기록에서 몇몇 회사의 불완전한 문서를 발견했다. 작업 일지나 주문은 없었고
콘크리트를 부은 이들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실종 날짜 근처에 소규모 사고나 산사태 처리 기록을 확인했지만 터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수리 기록만 발견되었고 사건과 무관했다. 사건 보도로 떠난 주민들의 관심이 늘었다. 한 명은 겨울에 오래된 도로에서 트럭을 봤다고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아 경찰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배제했다. 2011년 하반기 신발의 반복 점검은 밑창의 밑에 흠집이 강한 압력으로 생겼음을 밝혔다. 이는 우연한 낙하로 설명하기 어려워 수사에 질문을 더했다. 플라스틱 케이스 조각 분석은 압력과 습기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실종 직후 콘크리트가 부어졌음을 암시했다. 작업과의 연관성은 피할 수 없었지만 단서가 부족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 도로의 이동 기록, 버스 일정, 순찰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공식 등록된 차량은 없었다. 미등록 차량 가능성은 증거 없이 남았다. 추가로 인터뷰한 노인 주민들은 실종 직후 밤에 헤드라이트 같은 빛을 봤다고 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고 1970년대 야간 이동은 흔해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 경찰은 일시적으로 수사팀을 늘려 콘크리트 파편과 신발의 흔적을 분석했지만 새로운 발견은 없었고 핵심 질문은 답 없이 남았다. 지역신문은 사건과 가족의 감정, 실종 장소의 변화를 다룬 연속 기사를 시작했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되살렸고 지역에 남은 사건의 흔적을 강조했다. 2012년 하반기 경찰은 기술을 사용해 도로의 지하 구조를 재검토했지만 신발과 케이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 공간의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추가층은 국지적으로 부어졌으며 표준 설계와 달랐다. 이는 긴급 또는 비표준 작업을 가리켰지만 1976년 실종과의 연관성은 단서 없이 남았다. 경찰은 1970년대 문서, 오래된 신문, 지역사회 기록을 모았지만 실종 후 대규모 작업 언급은 없었다. 주민 증언은 유일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료였다. 2013년 실종 기념일에 가족은 그곳에 꽃을 놓았다. 도로는 풀로 덮였고 터널은 학생의 길로서의 모습을 잃었다. 시간은 과거의 흔적을 점점 더 지웠다. 이때 기자들은 사건을 적극 조사하며 주민 인터뷰와 기록 분석을 했다. 그들의 작업은 새로운 관점으로 관심을 되살렸지만 핵심 단서는 없었다. 한 기자는 실종 당일의 기상 기록을 주목했다. 기상청 데이터는 폭우와 급격한 기온 하락을 확인했으며 이는 흔적 상실을 설명했지만 콘크리트 아래 신발 발견은 설명하지 못했다. 수사 중 기자는 실종 몇 주 뒤 도로에서 야간 작업을 본 주민을 찾았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날짜의 일치는 중요한 단서로 기록되었다. 기자는 도로 사용 이력을 조사하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일부 구간에 제한이 생겼음을 알았다. 이는 층 부음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 분석을 요청했다. 추가 분석은 콘크리트 층의 재료가 1970년대 지역 채석장과 일치함을 보여주며 실종 직후 작업 가능성을 높였다. 사건과의 우연은 점점 덜 보였다. 기자의 기사는 대중적 논의를 일으켰고 주민들은 그 시대의 세부 사항을 떠올렸다. 일부는 희미한 기억을 공유하기를 꺼렸지만 사건은 불안한 세부로 여겨졌다. 2014년 대학 연구자와 건설 전문가들이 사건에 합류해 추가층 부음 과정을 분석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나 실행자를 밝히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층이 비표준 조건에서 짧은 시간에 부어졌다고 했지만 신발과 케이스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했고 가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자는 전 지역사회 구성원을 인터뷰하며 도로 수리 논의를 알았지만 날짜와 세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의 기록은 보존되지 않아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역 노인들을 계속 인터뷰했다. 한 명은 실종 직후 밤에 빛을 봤다고 했지만 차량인지 손전등인지 몰랐다. 증언은 기록되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건의 지속적 보도는 타카유키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되살렸다. 일부는 학교 사건이나 도로 이야기를 공유했지만 수수께끼에 열쇠가 되지 못했다. 학교 직원 인터뷰는 실종 당일 갑작스러운 조기 하교로 혼란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목격자 부재를 설명했지만 수수께끼 해결에는 가까워지지 않았다. 2015년 기자는 실종 당일의 기상 어려움과 조기 하교를 묘사한 교사의 일기를 입수했다. 타카유키의 행동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날의 혼란은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일기는 비와 우산으로 얼굴이 가려져 출구에서의 아이들 확인이 어려웠다고 적었다. 이는 초기 수색의 어려움과 실종이 바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실종 당시 지역에서 야생동물 흔적이 늘었다고 했지만 비로 단서가 지워졌다.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연은 수색을 복잡하게 했다. 2016년 기자는 신발과 케이스 발견을 강조한 대규모 기사를 발표했다.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문서 손실과 미등록 작업은 대중적 관심의 주제가 되었다. 2016년 하반기 기사는 다른 지역의 연구자와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도로 구조와 건설 과정을 분석했지만 층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1970년대의 현실을 고려해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수리가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신발과 케이스가 층에 포함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도로 담당 전직 관리와의 인터뷰는 소규모 수리가 문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확인했지만 세부나 계약자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기자는 도로 교통 데이터를 조사하며 1970년대에 오래된 도로가 이미 인기가 떨어졌고 비 오는 날 차량이 거의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목격자 부재를 설명했지만 콘크리트 아래 발견은 아니었다. 경찰은 외부 연구소에 신발과 케이스의 반복 분석을 의뢰했지만 지하 장기 노출만 확인되었고 고의로 묻혔는지 우연인지 답은 없었다. 층의 비정상적 빈 공간 형태에 다시 주목했다. 부음 중 방해가 있었거나 공간이 고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이론으로 남았다. 노인 주민 중 일부는 실종 직후 도로에 주차된 차를 봤다고 했지만 설명은 모호했고 차종이나 사람 수는 명확히 하지 않아 증언의 가치는 낮았다. 2017년 사건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오래된 세부 사항을 떠올린 사람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구체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없었다. 다큐멘터리는 문서 보존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기록 손실이 수사에 심각한 장애라 지적했지만 사회적 맥락 논쟁은 답을 늘리지 않았다. 대중적 관심의 영향으로 가족은 새로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신선한 증거 없이 수사는 제한적이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2017년 하반기 재개된 수사를 위해 경찰은 추가 콘크리트 층 부음과 관련된 문서를 다시 검토했다. 1970년대 말에 미등록 소규모 수리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참여자나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작업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자는 콘크리트 층의 모래와 충전재 샘플을 실험실에 보냈다. 분석은 지역 차해석장에서 온 재료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작업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 시절 오래된 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며 그곳을 다녔던 아이들과 어른들을 인터뷰했다. 하지만 기억은 흐려졌고 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언은 없었다. 수사는 실종 당일의 사건 연대기를 작성하며 기상 조건, 학교 퇴교 시간, 목격자 증언을 명확히 했다. 터널 앞에서의 흔적 끊김은 그곳이 핵심 지점임을 다시 확인했다. 터널 앞 흔적 끊김의 원인은 비에 의한 소실, 도로 이탈, 외부 개입의 세 가지로 나뉘었다. 하지만 신발과 케이스가 콘크리트 아래 있었던 이유는 어느 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1976년 터널은 거의 조명이 없었고 비 오는 날 시야는 몇 미터로 줄어 아이에게 위험했다.
경찰은 야간 조건을 재현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오래된 수사 기록 재검토는 사건 현장 도식과 수색 일지를 드러냈고 당시에도 터널 앞 흔적 끊김이 핵심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타카유키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었다. 2018년 경찰은 기록에서 실종 후 밤에 터널 근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는 미확인 언급을 찾았다. 정확한 날짜와 차량 설명은 없어 자료의 가치는 낮았다. 기자는 오래된 도로를 자주 다녔던 트럭 운전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그날 날씨가 사고나 작업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기억은 없었다. 기자는 신발과 케이스 발견에 계속 주목하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콘크리트 부음 과정의 이상을 찾았다. 그는 문서 부재가 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하반기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신발 발견이 주목받았다. 시청자들이 기억을 공유했지만 너무 단편적이어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방송 후 몇몇 전 작업자가 1970년대 말 야간 수리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발주자나 목적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는 사건과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청과 오래된 행정 건물에서 문서를 계속 찾았지만 1970년대 기록은 대부분 파기되었다. 남은 조각에는 추가층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 기자는 도로 이동 조건을 조사하며 1970년대 오래된 도로가 이미 부차적이었고 비 오는 날 차량이 거의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목격자 부재를 설명했지만 콘크리트 아래 발견은 아니었다. 추가 학교 직원 인터뷰는 실종 당일 갑작스러운 조기 하교와 비로 정문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아이들이 바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날 점검은 비와 우산으로 얼굴이 가려져 혼란스러웠다. 이는 타카유키의 실종이 즉시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초기 수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2019년 기자는 실종과 콘크리트 아래 발견을 연결한 전국 신문 기사를 발표했다. 문서 손실과 미등록 작업 논의는 큰 관심을 끌었다. 기사 영향으로 경찰은 일시적으로 수사팀을 확대하며 부음 시기, 발견 상황, 가능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수사는 여전히 막혔다. 신발 재검사는 직물의 토양 입자가 도로 흙과 일치함을 보여주며 부어지기 전 그곳에 놓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놓았는지는 불분명했다. 노인 주민 중 한 명은 실종 후 겨울에 도로에서 낯선 차를 봤다고 했지만 차종이나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9년 하반기 기자는 전문가들과 만나 콘크리트 부음 과정을 논의했다. 모두 그 목적이 불분명하며 물건의 존재로 사건이 독특하다고 동의했다. 한 전문가는 층이 비표준 조건에서 짧게 부어졌다고 했지만 물건의 우연한 포함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고의 질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경찰은 1970년대 수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전 작업자를 찾았지만 그는 그 도로에서 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추가층에 대해 몰랐다. 그의 증언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록에서 1970년대 말 소규모 수리 기록을 찾았지만 터널에서 멀리 떨어진 구간과 재료가 달랐다. 이는 참고 자료로 남았다. 주민들 사이에 실종 후 밤에 기계 소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날짜 일치로 관심을 끌었고 기자는 증언을 모아 작업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 경찰은 지역의 산사태와 소규모 붕괴 기록을 조사하며 당시 존재를 확인했지만 층 부음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았다. 사건은 증거 없이 남았다. 2020년 초 전국 신문이 문서 손실과 미등록 작업을 강조하며 사건을 다시 보도했다. 이는 대중적 반향과 새로운 수사 요청을 일으켰다. 사건은 지역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지만 가족은 실종 장소에 꽃을 놓으며 시간이 흔적을 지운 현실을 마주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길 포기하지 않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오래된 사진과 아마추어 영상으로
도로와 터널을 재구성하려 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다. 기록 손실은 다시 장애였다. 2020년 봄 건설 전문가는 층의 빈 공간이 고의일 수 있다고 했지만 신발과 케이스만 있었던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사건에 관심을 더했다. 2020년 여름 지역 기록을 정리하던 자원봉사단체가 1970년대 말 도로의 임시 작업 기록을 찾았지만 발주자나 목적은 없었다. 경찰은 이를 참고로 기록했다. 기자는 지역 차해석장의 회계 장부를 확인하며 콘크리트와 재료가 발견된 층과 일치함을 확인했지만 계약자 없이 결론은 가설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빈 공간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음 중 방해나 고의적 공간 생성을 가정했다. 다른 발견의 부재는 분석을 어렵게 했다. 지역에서는 도로 파괴 전 미등록 작업을 조사하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명확성을 요구했다. 당국은 오래된 기록 검토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2021년 시청은 도로 주변 지형을 조사하며 1970년대 말 소규모 산사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층 부음이나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 작업자들을 다시 인터뷰했지만 기억은 더 흐려졌다. 야간 작업 언급은 점점 모호해졌고 구체성이 없어 참고 자료로 남았다. 2021년 가을 지역 신문은 사건 진행과 층의 수수께끼를 정리한 새 기사를 발표했다. 신발 발견은 핵심 요소로 강조되며 대중적 반응을 얻었다. 기사는 1970년대 문서 손실로 미등록 작업이 고의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의 미해결을 다시 부각시켰다. 경찰은 도로의 지하 구조를 다시 조사했지만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층과 사건의 연관성은 답 없이 남았다. 기자는 전문가들과 1970년대 조건에서 콘크리트 부음 과정을 재현하려 했지만 원래 장비와 재료 없이 결론은 제한적이었고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2022년 경찰은 오래된 수색 일지와 지도를 디지털화하며 데이터를 보존했다. 하지만 작업의 상세 기록 부재는 분석을 제한했다. 같은 해 지역 박물관은 지역 미해결 사건 전시를 열었고 타카유키의 실종도 포함되었다. 신발, 케이스, 사진 기사는 방문자들을 놀라게 하며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전시는 문서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되살렸다. 1970년대 기록 손실은 미해결의 주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수사 자체는 진전이 없었다. 기자는 전 계약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며 오래된 일지나 영수증을 찾았지만 모든 문서는 파기되었고 도로 작업의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1970년대 수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을 더 찾았지만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작업 언급은 확인 없이 기록되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실종 후 밤에 작업용 조명 같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모였다. 날짜는 일치했지만 세부 없이 경찰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22년 말 기자는 도로와 터널의 변화 연대기를 작성하며 지형 변화를 시각화하려 했지만 층 부음과의 연관성은 문서 손실로 불가능했다. 2023년 경찰은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만들어 기록 증언 기사를 정리했지만 1970년대 문서 손실은 여전히 주요 문제였다. 그의 가족은 47년간 답이 없음을 받아들이며 그곳에 꽃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의 작은 가능성을 믿으며 경찰과 협력했다. 사회는 사건의 미해결에 불만을 표하며 미등록 작업이 해답의 열쇠라고 논의했다. 하지만 문서 없이 이는 가설로 남았다. 2023년 하반기 경찰은 전문가들과 추가 콘크리트층 부음 시기를 명확히 하려 했다. 분석은 1970년대 말 재료 공급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계약자나 발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자는 지역에서 재료를 운반했던 전 운전자를 찾았다. 그는 실종 직후 도로 일부가 진흙으로 덮였다고 했지만 콘크리트와의 연관성은 몰랐고 그의 말은 참고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실종 몇 주 뒤 아침 도로에서 작업복 차림의 사람을 봤다고 했지만
비와 거리로 얼굴이나 세부를 보지 못했다. 경찰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토지 등록부 확인은 1970년대 말 건설 기계 이동이 일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목적이나 발주자 없이 이는 미등록 작업의 존재만 확인했다. 기자는 도로 주변 사유림 기록을 조사했지만 1970년대 문서는 손실되었고 작업이나 토지 사용 데이터는 없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조건을 재구성하며 현장을 재검토했다. 폭우가 흙 위 흔적을 빠르게 지웠음이 확인되었지만 콘크리트 아래 신발 발견은 설명되지 않았다. 2024년 시청은 오래된 도로 재건을 발표했지만 층 전체 발굴은 비용과 위험으로 거부되었다. 수사는 부분 점검으로 제한되었다. 부분 발굴은 층의 불균일성과 1970년대 표준과의 차이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빈 공간의 고의 여부는 답 없이 남았다. 주민들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문서 손실이 사건 해결을 막았다고 유감스러워했다. 그들은 완전한 기록이 층 부음 이유와 실종 연관성을 설명했을 거라 믿었다. 2024년 하반기 전국신문은 신발과 케이스 발견을 독특한 사례로 묘사한 기사를 발표했다. 문서 손실과 미등록 작업은 대중적 주제가 되었다. 2025년 초 경찰은 도로 마모와층 경계를 조사했지만 새로운 물건은 없었다. 신발 발견의 상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터널의 지질 조사로 1970년대 말 미세한 집안 이동이 확인되었지만 층 부음이나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아 가설로 남았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오래된 신문과 문서를 디지털화하며 지역 역사를 보존하려 했다. 하지만 1970년대 기록 손실은 수사를 계속 방해했다. 경찰은 보존된 신발과 케이스를 다시 조사하며 보관 상태를 개선했지만 시간으로 손상된 재료는 새로운 데이터를 주지 못했고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2025년 실종 기념일 기자는 모든 기록을 모아 대규모 기사를 준비했다. 그는 문서 손실과 콘크리트 아래 발견이 사건을 미해결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랜 미해결은 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일부 주민은 사건을 선명히 기억했고 다른 이들은 시간이 세부를 지웠다고 하며 이는 지역 전설이 되었다. 2025년 봄 가족은 늘 그랬듯 실종 장소에 꽃을 놓았다. 그들은 시간이 진실 찾기를 어렵게 했음을 받아들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경찰과 협력했다. 지역 신문은 도로와 터널의 역사를 다룬 연속 기사를 시작하며 사건과 연결했다. 1970년대 문서 손실이 주요 장애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역 강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갔지만 사건과의 연관성 데이터 취미 없이 층 부음을 설명하지 못했다. 문서 손실 문제는 다시 주목받았다. 2025년 여름 박물관은 사건에 관한 소규모 전시를 열었다. 신발, 케이스 사진, 지도, 오래된 기사는 콘크리트의 수수께끼를 방문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전시 준비 중 박물관 직원들은 1970년대 말 도로 사진 몇 장을 찾았지만 작업 흔적은 없었고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시 후 경찰은 새로운 증언을 확인했지만 그 시대 주민들의 이야기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수수께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자는 전시를 방문해 사건이 지역 기억에 남아있다는 기사를 썼다. 그는 단편적 증언과 문서 손실이 진실 찾기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에서 터널 주변 식물이 크게 자랐고 1976년에 비해 지형이 변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건 재구성을 어렵게 했다. 경찰은 발견 장소를 다시 방문해 구조를 조사하며 물건이 제한된 구역에 놓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콘크리트에 우연히 포함될 가능성을 낮춰 고의 버전을 강화했다. 작업 기록이 거의 없음을 고려해 수사는 1970년대 건설 관행을 조사했다. 소규모 미등록 수리는 흔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했다. 2025년 중반 경찰은 실종 후 고의 행위 버전을 재검토하는 내부 회의를 열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회의 소식을 들은 기자는 문서 손실의 영향을 다시 조사하며 주민과 박물관 기록을 인터뷰했다. 그는 사건의 기억을 후세에 보존하라는 기사를 썼다. 49년의 노력에도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고 콘크리트 아래 신발과 케이스는 문서 손실과 시간으로 깊어진 수수께끼였다. 2025년 가을 지역신문은 사건 진행과 층의 수수께끼를 정리한 새 기사를 발표했다. 신발 발견은 다시 강조되며 대중적 반응을 얻었다. 기사는 발견 세부, 비로 인한 초기 수색의 어려움, 단서 손실을 묘사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아래의 독특한 발견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기자는 신발 사진을 발표하며 독자들에게 어떻게 콘크리트 아래 갔는지 물었다. 많은 이들이 문서 손실을 비판하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촉구하며 실종 당일의 기상과 이동 데이터를 추가 공개했지만 층 부음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신발 재검사는 밑창 흠집이 도로 표면과 일치함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묻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고 고의 버전이 다시 논의되었다. 노인 주민들은 실종 후 밤에 헤드라이트 같은 빛을 언급했지만 기억은 너무 모호해 시간이나 장소를 명확히 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기록만 했다. 기자는 전문가 코멘트를 포함한 대규모 기사를 준비하며 사건 진행과 층의 수수께끼를 묘사했다. 그는 49년 뒤에도 콘크리트 아래 발견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겨울 도로와 터널의 마지막 점검은 그들의 마모를 확인했다. 층 구조는 수수께끼로 남았고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그의 가족은 답 없음을 받아들이며 꽃을 놓았지만 사건을 잊지 말라며 수십 년의 무게를 견뎠다.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고 콘크리트 아래 신발과 케이스는 비와 오래된 도로의 침묵 속에서 타카유키의 운명을 감춘 유일한 증거였다. 2025년 초 문서 보존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기록 손실은 사건 미해결의 주원인으로 강조되었다. 기자는 그 시절 도로를 자주 다녔던 주민들을 대규모 인터뷰하며 도로 상태와 작업 기억을 모았다. 하지만 증언은 단편적이었고 층 부음을 가리키지 않았다. 경찰은 1970년대 계약자 등록부를 조사했지만 대부분 회사는 문을 닫았고 소유자는 사망했다. 작업이나 주문 문서는 없었다. 한 건설업자는 1970년대 말 지역 창고에서 층의 콘크리트와 유사한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했지만 장소나 목적은 명시하지 않았다. 2025년 신문은 신발, 케이스, 문서 손실을 강조한 기사를 다시 발표했다. 독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야기를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기자는 전문가들과 1970년대 콘크리트 부음 요구사항을 재검토하며 층의 빈 공간이 고의나 드문 조건을 요구함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발의 미세입자 분석 신기술을 적용했지만 알려진 도로 흙과의 연관성만 확인되었고 새로운 데이터는 없었다. 일부 주민은 도로 폐쇄 전 전체 조사를 제안했지만 당국은 예산과 위험으로 거부했고 콘크리트 아래 발견은 유일한 단서로 남았다. 실종 기념일에 가족은 사건이 잊힐까 두려워했지만 진실을 찾는 결심은 꺾이지 않았고 새로운 증언을 요청했다. 사건은 수수께끼로 남았고 콘크리트 아래 신발과 케이스는 문서 손실과 시간이 답을 숨긴 불분명한 이야기를 가리켰다. 2025년 봄, 재건 계획이 완료되며 도로는 부분 폐쇄되었다. 이는 새로운 발굴 없이 사건 해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논쟁을 낳았다. 2025년 오래된 도로의 부분 폐쇄 결정은 주민들과 기자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전체 발굴 없이는 타카유키 사건의 핵심 단서를 잃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항의에 대한 응답으로 경찰은 도로의 제한된 구간을 최종 점검했지만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 추가 콘크리트 층의 구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는 타카유키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조직하며 당국의 도로 폐쇄 재검토를 촉구했다. 캠페인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오노 가족은 캠페인을 지지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작더라도 기억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여름, 지역 박물관은 사건에 관한 연구 전시를 발표했다. 신발과 케이스는 콘크리트의 미해결 신비를 상기시키는 중심 전시물이 되었다. 전시는 관광객과 미해결 사건 연구자들을 끌어들였다. 많은 이들은 콘크리트 아래 발견이 일본 수사 역사에서 사건을 독특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도로 폐쇄 논란에도 경찰은 사건 자료를 디지털화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증언이 미래의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기자는 모든 사실, 증언, 가설을 모아 사건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책은 문서 손실과 신발 발견을 수수께끼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주민들은 1970년대 기억을 공유했다. 하지만 수사를 진전시킬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2025년 가을, 경찰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실종 후 도로에서 야간 작업을 언급했지만 세부 사항이 없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지를 다른 야간 작업 언급과 비교했지만 새로운 데이터 없이 또 다른 미확인 이야기로 남았다. 편지 소식을 들은 기자는 작성자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작업자가 비공식 작업의 역할을 드러내길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2025년 말, 지역신문은 실종 49주년 기념 기사를 발표하며 가족의 고통과 콘크리트층의 수수께끼를 상기시켰다. 기사는 관심을 되살렸고 경찰은 주민들의 몇 통 전화를 받았지만 이야기는 너무 모호하거나 사건과 무관해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기념일의 가족은 풀로 덮인 실종 장소에 꽃을 놓았다. 그들은 타카유키의 기억을 지켜준 모두에게 감사하며 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았다. 그날 경찰은 상징적으로 장소를 점검하며 도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터널이 버려졌음을 확인했다. 이는 실종 장소와의 이별이었다. 기자는 새 기사에서 사건이 수사를 넘어 진실과 기억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고 썼다. 2025년 초, 경찰은 사건이 열려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적극적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가족을 실망시켰지만 그들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박물관은 1970년대 주민들의 구전 이야기를 모아 사건의 맥락을 보존했다. 일부는 도로와 터널을 언급했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없었다. 기자는 역사학자들과 1970년대 건설 관행을 계속 조사하며 미등록 작업이 흔했음을 확인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은 증명하지 못했다. 2025년 중반, 경찰은 계약자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창고 정보를 받았지만 창고는 1990년대에 파괴되었고 기록은 없었다. 역사학자는 층 부음이 소규모 사고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했지만 단서 없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아 가설로 남았다. 경찰은 신발의 미세 입자 분석을 마지막으로 시도했지만 도로 흙과의 알려진 연관성만 확인되었고 새로운 데이터는 없었다. 기자는 가족과 만나 사건의 현재 상태를 논의했다. 그들은 타카유키의 이야기가 답 없이도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길 바랐다. 2025년 가을, 지역 방송국은 신발과 케이스 발견을 강조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새 수사를 촉구했다. 다큐멘터리 후 경찰은 야간 작업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너무 일반적이어서 단서가 되지 않았고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박물관은 전시에 신문 기사와 도로 사진 복사본을 추가했다. 이는 관심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2025년 말, 경찰은 모든 사건 자료, 증언, 분석, 지도를 최종 검토했지만 새로운 발견이나 문서 없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다. 가족은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타카유키를 잊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답이 없어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 기자는 기사에서 타카유키 사건이 지역 역사의 일부이며 문서 손실과 콘크리트 아래 발견이 독특한 수수께끼로 만들었다고 썼다. 그는
사건이 기록 보존의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는 핵심 단서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초 도로와 터널은 공식적으로 버려졌으며 유지보수가 중단되었다. 이는 실종 장소를 활발한 사용해서 멀어지게 했다. 박물관은 개인 이야기를 계속 모아 사건의 맥락을 보존했다. 일부는 도로를 언급했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지역 미해결 사건 등록부에 전달하며 미래 연구나 기술을 위해 접근을 보장했다. 기자는 지역과 사회에 사건의 영향을 묘사하는 새 기사를 시작했다. 그는 신발과 케이스 발견이 가장 수수께끼적인 부분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실종 49주년을 맞아 가족은 주민과 기자들을 초대한 추모 행사를 조직했다. 그들은 타카유키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행사는 박물관에서 열렸고 사건 전시는 영구화되었다. 방문자들은 꽃과 메모를 남기며 가족에 대한 공감과 콘크리트 수수께끼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날 경찰은 사건이 열려 있지만 새로운 단서 없이 적극적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의 교착을 확인했다. 기자는 행사 연설에서 타카유키 사건이 비극뿐 아니라 진실과 기억 보존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박물관은 사건의 주요 사실과 사진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는 지역 역사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가족은 매년 폐쇄된 장소를 방문해 꽃을 놓고 기도했다. 이는 타카유키와의 기억을 이어갔다. 그해 경찰은 주민들의 몇 가지 새 제보를 받았지만 기존 이야기나 소문을 반복하거나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기자는 지역에 미친 사건의 영향을 묘사하는 기사를 완성했다. 그는 신발과 케이스 발견이 이야기의 가장 수수께끼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반향을 일으켰고 사건은 언론에서 다시 논의되었지만 새로운 단서나 증언은 없었고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2025년 말 도로와 터널은 풀로 뒤덮여 숲의 일부가 되었다. 실종 장소는 거의 접근 불가했지만 가족은 계속 방문했다. 박물관은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연구자와 대중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타카유키의 기억을 지켰다. 경찰은 신발과 케이스를 포함한 보존 단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없었고 사건은 미해결 범주에 남았다. 49주년 기념일에 가족은 지원에 감사하며 타카유키의 운명에 대한 답이 없어도 그를 잊지 말라고 부탁했다. 기자는 최종 기사에서 타카유키 오노 사건이 진실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며 단서 손실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았다고 썼다. 거의 50년이 지나도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고 콘크리트 아래 신발과 케이스는 비와 오래된 도로의 침묵 속에서 소년의 운명의 비밀을 간직했다.